그대의 강 전진우입니다. 진청색 어둠에 쌓여있는 너른 호수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목조 2층 찻집에 들어섰을 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남녀가 보였다. 모녀가 아니어서 이 회장과 박동수, 황은 다른 자리로 눈길을 돌렸다. 그때 홍이 남녀에게 다가갔고 남녀가 나무 의자에서 일어섰다. 늙은 사내와 중년 부인 같았는데 사내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홍이 돌아서 손짓했다. 이리 오세요, 회장님. 순희 씨예요, 순희. 동수 곁에 서 있던 이 회장, 아니 이 병장의 두 다리가 휘청했다. 그가 긴 다리를 움직여 남녀 앞에 섰다. 동그란 단발을 한 통통한 여자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누런 얼굴에 코가 납작했지만 눈망울이 커 선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엣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순이고요. 여기는 제 외삼촌 타오시입니다. 여자는 미리 써온 쪽지를 읽듯이 또박또박 말했고 목발을 짚은 사내가 고개를 까딱했다. 검고 메마른 얼굴이었지만 두 눈은 맑고 깊숙했다. 짜오찌 젖부이 더 깝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회장이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떠듬거렸고 홍이 빠르게 그 말을 베트남 말로 옮겼는데 사내는 한동안 침묵했다. 하려는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도 같았고 격정을 달래는 듯도 보였다. 순이가 불안한 듯 손을 내밀어 삼촌의 팔을 잡았다. 마침내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홍이 통역했다. 나는 갓난아이인 티엣 순이를 처음 보았을 때 천사 같은 모습의 아기 아버지가 학살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군요. 하지만 과거 한국군의 만행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입에 올리기는 어렵군요. 다만 전쟁 때 이 땅에서 죽은 수천 명의 한국 군인들도 피해자라는 것. 그래서 전쟁의 승자인 우리가 패자를 관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장이 순간 털썩 마루에 무릎을 꿇었다. 사내가 한 손을 내미느라 목발이 기우뚱했다. 순이가 삼촌을 부축하는 새에 황이 이 회장을 일으켰다. 아이고, 회장님 와 이러십니까? 어서 일나이소.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은 이 회장이 순이에게 눈을 돌렸다. 그런데 투이는 순이야, 엄마는? 그러자 순이가 엄마는 하다가 베트남어로 말했다. 순이의 말을 눈시울이 붉어진 홍이 옮겼다. 엄마는 아버지가 못 알아보실까봐, 너무 늙어서 보시고 실망하실까봐 안 오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 대신 외삼촌과 왔다고 하네요. 이 회장이 고개를 꺾으며 신음했다. 뭐라고? 내가 못 알아볼까봐? 늙어서 실망할까봐? 이런,
타락에 엎드린 이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고 순이가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가렸다. 박동수는 목발을 짚은 사내에게 눈을 주었다. 어둑한 그림자 속에 오른 발목 아래가 바짓단에 덮여 있었다. 그것은 늘 접혀 있는 듯 보이지 않던 의부의 왼손 같았다. 오늘 이 소설에서 이 부분을 발췌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식민지배를 당하고 분단을 하고 전쟁을 겪은 우리 현대사에서 비슷한 역사를 걸어온 두 나라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1965년부터 73년까지 한 8년 동안은 한 3만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죠. 그 당시는 월남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설은 타오라는 남베트남 해방전선 전사인 타오와 한국에서 1946년 10월 대구 항쟁에 참여했다가 빨치산이 됐다가 실종돼 버린 아버지를 둔 그 아들 박동수 두 사람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챕터별로 하나의 챕터는 베트남 얘기, 그 다음 챕터는 한국 얘기, 이렇게 엇갈려서 한 22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 타오의 베트남 전선 우리가 옛날에 베트콩이라고 했던 해방전선 전사인 타오의 여동생, 월남 전선에 참여했던 이일섭이라는 한국군하고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73년에 한국군이 철수하면서 이일섭이는 한국으로 와버리고 모녀를 놔두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30여 년이 지나서 박동수와 이일섭은 또 베트남 전쟁의 전우였어요. 그런저런 사정으로 알게 돼서 30여 년 만에 모녀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해방전선의 전사였던 타오와 자기 딸 순이와 그 이일섭, 그 다음에 그 이일섭을 안내한 박동수,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한국과 베트남의 어찌 보면 그 칠곡으로 거듭된 현대사에서 비슷한 현대사를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만나서 뭐 깊은 화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상처를 덮고 교감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단락에서 이 부분을 읽은 겁니다. 굉장히 엄청난 그 자료조사가 필요했었던 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자료만 공부하는 데만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관련, 베트남 역사서부터 베트남 전쟁사, 뭐, 여기서부터 또, 그 다음에 한국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 특히 베트남 쪽 얘기들의 자료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뭐 제 또래거나 저보다 한두를 위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또 베트남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그 베트남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 근련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사과해야죠. 그렇죠? 월남전이라는 건 특수한 전쟁이에요. 정규전이 아니라 주로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민간인과 정규 군인과 구분을 못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명백히 집단 학살이 있었던 거는 증거가 있어요. 얼마 증언자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건 사과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일본 보고 왜 너희들 사과 안 하느냐, 왜 위안부 문제 사과 안 하느냐, 너희들이 한국을 식민지한 거에 대해서 왜 사과 안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베트남에서 월남 땅에서 민간인 학살한 거에들 외면하고 전쟁 때니까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다는 거 모르쇠 한다면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비판하겠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그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다. 사과한다. 일정 부분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국이 일본과는 달리 세계의 도덕적인 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아톤첩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각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작가 안톤 체호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